챗GPT, 리코드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하면, 어디 갔지? 예, 제가 보기에는 3번, 4번 뭐 그 정도가 리즈너블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어, 한 1000개 정도 풀었는데 대부분 이지 문제 위주로 다 풀었어요. 제가 보니까 하드 문제는 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좀 여러분이 좀 알고리즘믹하게 좀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미디안 정도는 푸는 게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초보라고 그러면 이지 문제만 푸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은 이지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트레이닝이 가능하고요. 알고리즘을 좀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미디엄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맥센스한 것 같고, 하드 문제는 굳이 푸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가 예전에는 그냥 저 코드들을 그냥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레코딩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챗GPT 나오고 나서 챗GPT로 리팩터를 하니까 코드가 훨씬 읽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조금 더 좋은 코드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 제일 쉬우니까 스트링에서 뭐 이지 문제 하나 인테저 2로 뭐 여기에 뭐 하나 문제를 풀었다고 그래 보죠. 뭐가 쉽나? 제일 쉬운 거 하나 풀어봅시다. 이지로 로만 투 잉글리시, 로만 투 인테저,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valid parenthesis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뭐 풀었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티피컬리 사람들이 어떻게 푸냐 하면 그냥 코드만 작성을 해요. 한번 해보죠. 여기 요게 그러니까 요거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요게 페어링이 맞아야 될 거고, 네? 세 종류가 있군요. 그래서 요거가 들어오면 요거가 끝나야 되고, 시작 끝 시작 끝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페란시스가 뭐 어떻게 코드를 짰다고 그래 보죠. 여기 솔루션 간단한 거 하나 해보죠. 여기 솔루션도 있어요. 풀기 싫으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럼 티피컬리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짜여지거든요. 그런데
아, 오케이. 그 코멘트 충분히 다른 것 같은데, 예, 이거를 한번 코드를 구성을 하면 그 다음에 챗GPT로 리팩터링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기서 리팩터 해달라고 그러는데 코멘트 좀 달라고 그러고 닥스트링 좀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베리어블 네임은 좀 디스크립티브하게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면 닥스트링 달리죠? 그 다음에 코멘트들도 달려요. 예?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코드가 요건 뭐 간단해서 읽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로직이 복잡한 경우에는 예, 사실 저는 코드 짤 때 이런 코멘트 하나도 안 달고 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코드 짤 적에는 또 이렇게 짭니다. 예, 보통 이렇게 짜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보니까 읽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짠 코드인데도 읽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리팩터 하라고 아까 한 거에서 그러니까 리팩터를 하는데 리팩터 하면 실제로 코드도 바꿔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팩터 하는데 코멘트 달아주고 닥스트링 지금 안 달려 있거든요. 닥스트링 달아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베리어블 네임은 좀 디스크립티브하게 하라고 하면은 닥스트링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달아주고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하나 단점이 가끔가다 요 메소드 이름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매뉴얼리 좀 체킹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거는 이름을 안 바꿔주네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코드 읽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게 처음에 하나로 다 묶어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좀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씩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갰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여기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어떤 로직으로 했는지 하고 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에, 소트에 관련된 걸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러면 몇 개가 잡히나? 15개가 잡히네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다 챗GPT 한번 통과해서 딱 스트링 같은 거 다 붙이고 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읽기가 편하더라고 나중에 내 코드를. 음,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정리를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하면 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풀적에 쉬운 거 위주로 푸세요. 쉬운 거 위주로. 예, 쉬운 거 위주로 풀어도 이제 쉬운 거 위주로 풀고 그게 이제 충분히 자기가 손에 익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다음 레벨로 가려면 이제 알고리즘을 좀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공부하려면은 데이터 스트럭처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에 디펜드해서 데이터 스트럭처가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쉬운 거 위주로 푸시기 바랍니다. 요새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프로젝트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될 텐데. 예, 뭐 마음대로. 저는 그 기본적으로 리드미 파일 위주로 읽을 거니까 리드미 파일을 정확하게 잘 기술을 해야 될 거고요. 예, 아마 저가 안 읽을 겁니다. 저 박사과정 학생이 읽을 거예요. 예, 지난 학기 파이썬 프로젝트를 저 박사과정 학생이 했는데 베리에이션이 천차만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한 것부터 좀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얼만큼 열심히 했나 기준으로 채점해달라고 그랬는데 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지난 학기 때 200개 했던 사람은 100개 추가를 하는 거고, 지난 학기 때 200개 안 했던 사람은 200개까지 하는 거. 예, 그 리스트는 저 이메일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알아서 하시고, 오케이. 출석 체크를 해야지. 잠깐만. 다 결석으로 되겠는데? 지각으로 될 것 같은데? 전자출결하는 거 깜빡했네. 저기 여기 10분 지나면 지각으로 뜨는 것 같던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지각이에요? 출석으로 돼요? 오케이, 그 오케이. 지난주에 레귤라이제이션 테크닉 해가지고 드롭아웃하고 배치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기억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 드롭아웃하고 배치놈은 트레이닝 페이스하고 테스트 페이스에서 비헤이비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model.train 그거 해줘야 되고요. 테스트 페이스에서는 model.eval 해줘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내용은 unsupervised learning 관련된 겁니다. 자, 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 보통 세 가지로 클래시파이를 합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 이렇게 세 가지로 클래시파이 하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XI, YI 페어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요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적절히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Y를 프리딕트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슈퍼바이즈 러닝이고요. 그 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 전에 좀 프리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적어요. 데이터가 적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게 데이터 오그먼테이션 얘기도 했었고요. 뭐 드롭아웃 얘기도 했고 배치노음 얘기도 했고, 그게 다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unsupervised learning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I가 있는데 이거를 적절히 트랜스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I 적절한 트랜스폼을 통해서 XI의 디멘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28by 28로 돼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엠니스트 데이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운더리 포인트들은 다 하얀색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하얀색을 다 제거를 하면 28by 28이 아니고 빼기가 안 되네. 26by 26이 됐죠. 그죠? 그러면 데이터 디멘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모델 사이즈도 줄어들 수 있고, 그죠? 조금 더 써서 예를 들어서 가장자리 2개씩 죽여도 저가 보기엔 문제가 없거든요. 엠니스 데이터 28by 28인데 위아래 2개씩 그리고 좌우로 2개씩 잘라도 저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원래 문제는 28by 28에서 이제 적절히 이렇게 해서 엠니스트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데이터 사이즈가 적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위아래 2개씩 자르고 좌우 2개씩 자르면은 24by 24가 되나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모델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은 XI를 적절히 트랜스폼을 통해서 그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인포메이션은 그 오리지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은 킵하고 그 대신에 데이터의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XI가 예를 들어서 뭐 784인데 XI 프라임은 뭐 예를 들어서 XI가 784인데 XI 프라임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되도록
해줄 수가 있겠죠? 예,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예, 그래서 그게 unsupervised learning이 해주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XI의 디멘전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제일 많이 쓰는 제일 간단한 건 PCA입니다. PCA. 그래서 PCA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투디멘저널 데이터라고 그래 보죠. 인풋이 XI가 투디멘저널 데이터예요. 근데 데이터를 찍어 보니까 지금 애플 펜슬 배터리가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XI의 디멘전이 2디멘전인데 데이터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이거 거의 그냥 이 라인에 있는 포인트로 근사를 해서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 없겠죠. 그죠? 예, 이게 PCA입니다. 그래서 PCA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2디멘전에서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좀 제너럴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X가 2D인 거예요. X가 2D예요. Y가 아니고 XY가 아니고 요 X가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여기다 프로젝션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만큼의 에러가 생기겠죠. 그걸 li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li 스퀘어를 미니마이즈 해줘요. 이거를 미니마이즈. 그러면 요 라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 포인트를 요 라인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로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라인은 원 디멘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벡터 하나 주면 요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원 디멘전을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는 2디멘저널인데 이런 식으로 원 디멘전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조금 더 그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이 3디멘전이라고 그래 보죠. 3디멘전인데 이걸 2디멘전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하면 여기 프로젝션을 이렇게 시키고요. 그럼 여기 에러가 생기겠죠? 그러면 요거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면이 있다고 치면, 요거 평면에 뭐 적절히, 벡터 잡아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죠? 그러면 오리지널 인풋은 3디멘전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면으로 잘 근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의 숫자로 인풋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이해되셨나요? 요게 PCA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잘 트레이닝이 되면 그게 장땡인 거죠. 예, 요 PCA는 통계에서 많이 썼던 트릭이고요. 예, 그 딥러닝에서는 이거보다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엠니스트 데이터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엠니스트 데이터가 여기 28by 28짜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쭉 펼치면 784인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fully connected로 해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100개, 다음에 렐로 거치고 뭐 50개 뭐 해서 렐로 거치고 뭐 예를 들어서 20개, 그 다음에 50개, 100개, 784 해서 요게 인풋이고요. 여기가 아웃풋이고. 네?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 그걸 복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784개 더하고 배치가 있겠죠. 이거를 미니마이즈. 그러니까 여기는 리니어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784가 들어가서 100개가 나오고 50개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20개가 나오고 다시 이제 익스펜션해서 50개, 100개, 784개. 그래서 요거를 인코더라고 부르고요. 요 부분을 디코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제 트레이닝을 잘 해서 모델이 잘 완성이 되면 오리지널 사진이 잘 복원이 될 거예요. 네? 오리지널 사진이 잘 복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오토 인코더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오케이, 요거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요거를 요게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를 레이턴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게 오토인코더가 트레이닝이 잘 됐다. 그러면, 오리지널 사진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레이턴 스페이스에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엠리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784 디멘전에 있는 포인트였는데, 사진이니까 28 x 28 사진이 784 디멘전에 있는 포인트였는데 이 오토인코더를 잘 트레이닝을 했다고 그러면 20 디멘전에 있는 포인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훨씬 작은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리프레젠테이션이죠. 사진을 어떻게 20 디멘전에 리프레젠트하는. 그러니까 아까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2디멘전에서 이렇게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아까는 이제 라인으로 프리젠테이션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 쌓고 넌리니어리티도 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거의 에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3디멘저널인데 예전 아까는 평면으로 플랫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넌리니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브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데이터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 평면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잘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갔나? 여기서 요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지금 석 단이 되어 있잖아요. 레이어가 한 단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PC예요. 지금 여기 레이어가 3개 들어가 있죠. 근데 레이어가 하나만 들어가고 렐루도 안 집어넣고 그러면 PC예요. 정확하게. 근데 지금 여기 레이어를 여러 개 집어넣고 넌리니어리티를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PCA는 이런 식으로 피팅을 하는 건데 1D에서 넌리니어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피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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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데 오리지널이 784개잖아요. 오리지널이.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그걸 다 러닝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모자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데이터를 좀 틸팅을 해서 오그멘테이션 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드롭아웃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배치놈도 얘기를 했고, 그게 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음. 예? 예. 어, 이렇게 얘기할게요. 워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토인코더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넌리니어 PCA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레이어 3개, 인코더, 디코더가 다 지금 레이어 3개짜리인데 레이어가 하나만 있고 렐루도 안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PCA예요. PCA입니다. 근데 지금 레이어를 몇 개 집어넣고 런리니어리티를 집어넣죠. 런리니어리티 안 집어넣으면은 지금 레이어 3개 집어넣나 하나 집어넣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3개 집어넣는다는 건 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집어넣어서 넌리니어리티를 집어넣는다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2D로 생각하면 라인으로 피팅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라인이 아닌 조금 스무스한 걸로 피팅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 네.
다시. 그 픽셀 밝기가 0부터 220부터 예, 250부터 예. 그거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게 스탠다드라이제이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노멀라이즈나 스탠다드라이제이션이나? 그 맥스 마이너스 민도 250으로 아, 파이토치에서는 스탠다드라이제이션 하지 않나? 아, 0하고 1 사이로 스탠다드라이즈 할 텐데, 파이토치에서는. 그리고,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냥 노멀라이즈를 하면,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 하얀색이 대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하얀색을 기준으로 스탠다드라이즈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로원으로 스탠다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민맥스를 이용해서 스탠다드라이제이션 하는 게 더 그 인포메이션을 킵할 것 같은데, 그냥 픽셀 가지고 하면은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흰색이거든요. 그러면 흰색에 의해서 다미넌트 돼서 인포메이션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오토 코드를 쓸 때 예.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스탠다드라이제이션 당연히 처음에는 스탠다드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 제로원으로 스탠다드라이제이션 한다고 해서 인포메이션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다르잖아. 예. 그게 오리지널 이름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그러더라? 플레이트 러닝인가? 그러니까 플레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로가 있잖아. 제로라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로가 이제 그 제로라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런 거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요게 목 같은 게 있어서 여기다 손바닥 집어넣으면 볼록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제로만 다 꼽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트가 생기죠. 그 다음에 1만 다 꼽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에 대한 플레이트가 생기죠. 각각에 대해서 다 해요. 0, 1, 2, 3, 4, 5, 6, 7, 8, 9. 그렇게 해서 러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 9개, 10개의 플레이트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잘 맞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맨 처음에 시도를 했어요. 상당히 내추럴하죠. 네, 근데 퍼포먼스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CNN이 하는 게 로컬하게 보자는 거예요. 로컬하게 봐서 라인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가로냐, 45도짜리냐, 60도짜리냐, 그게 필터 하나하나가 라인을 픽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터 하나하나가.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제 그 필터를 조금 더 컴바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3x3 필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3x3 셀만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하는 게 특정한 라인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것만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필터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필터를 여러 개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행한 라인이 있느냐, 90도짜리 라인이 있냐, 45도짜리 라인이 있냐, 60도짜리 라인이 있냐.
근데 그것도 매뉴얼리 필터를 셀렉트 하는 게 아니고 그 필터를 트레이닝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매뉴얼리 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했던 게 호그라고 있었거든요. 그 호구, 우리 한국말로 호구가 아니고 이 호구가 정확하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CNN인데 필터를 사람들이 매뉴얼리 만든 거예요. 근데 CNN의 아이디어는 그 필터를 매뉴얼리 만들지 않고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필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호구랑 같아요. 단지 그 호구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대학원생들 막 노가다를 시켜가지고 매뉴얼리 필터를 만든 거예요.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해서 필터 자체를 트레이닝을 통해서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터 하나하나를 보면 기본적으로 3x3라고 생각하면 3x3 그 영역을 봐서 이 필터가 맞는지 저 필터가 맞는지 요 필터가 맞는지 그 인텐시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을 그 다음에 필터에서는 그거를 컴바인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x3 필터다 그러면 처음에는 요만큼 영역만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3x3 필터가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어에서 3x3 필터면 요만큼의 영역만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3x3라고 그러면 그런 게 3개가 묶일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3x3 필터는 오리지널리 3x3만 보지만 그 다음 레이어에 있는 3x3 필터는 오리지널에서는 9x9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있지만 이런 식으로 라인이 이렇게 픽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x3가 되면은 이제 풀리 다 보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CNN 엠니스트에서 레이어가 3층이 되는 게 3층만 돼도 이게 9x9가 이제 3x3가 3개가 되면은 이게 풀리 다 커버를 하죠. 사진 한 장을. 그러니까 여기가 3x3였지만 여기 세컨 레이어에서 3x3면은 오리지널 사진에서는 9x9거든요. 그럼 39, 27 하면 27과 27이니까 사진이 풀리 커버가 되죠. 그러니까 CNN이 엠니스트 데이터에서 CNN 쓸 때 보면 3x3 필터를 3번 쓰죠. 그죠? 3번 쓰면은 풀리 커버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리셉티브 필드라고 부르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필터가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얼마의 영역을 커버를 하느냐 그거를 리셉티브 필드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CNN에서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3개를 사용하는 게 make sense 하죠.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시간이 벌써 됐네?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케이. PCA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지만, 근데 오토인코더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PCA나 오토인코더나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동일합니다. 인풋 데이터의 디멘전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